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데 슈퍼센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 주세요. 이 경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랄까 마치 한도 초과된 신용카드를 들고 경매장에 들어선 파산 직전에 수집가 두 명이 만난 느낌입니다. 메가서 FC와 웨스턴 시드니 원더러스 두 팀 다 승리가 너무나 절실한데 지금 가진 자원은 거의 바닥이거든요. 오직 올인만이 유일한 생존 전력인 이 잔인한 데이터의 전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먼저 양 팀의 전술적인 뼈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상이나 이탈 같은 변수들을 모두 반영한 가장 최신 로스터 기반의 예상 선발 라인업이에요. 홈팀 메가서 FC부터 볼까요?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올 텐데 팀의 장신적 지주이자 해결사죠. 미첼 두크가 최전방을 이끌 걸로 보입니다. 골문은 필립 크루토가 지키고요. 포백 라인은 텔벗, 다실바, 우스코크, 스콧으로 구성됩니다. 중원에는 브라탄과 로즈, 그리고 이선 공격진은 비커리, 카세레스, 그루자니, 듀크를 지원 사격하겠네요. 자, 원정팀 웨스턴 시드니는 4-1-4-1로 맞섭니다. 골키퍼는 로렌스 토마스, 수비 라인은 칸카르, 판타조플로스, 파렐, 거스바흐입니다. 중원의 핵심인 우가르포비치가 수비를 보호하고 그 위로는 서게이트와 스쿨루나가 배치되면서 최전방은 모렐로하고 바바루세스가 책임지게 됩니다. 자, 이제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변수, 양 팀의 핵심 결장자 분석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빠진 톱니바퀴 하나가 전술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메가서 FC입니다. 이건 정말 뼈아픈데요. 팀의 좌측 엔진 역할을 하던 베르나르도 올리베이라가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이건 정말 치명적인 타격이에요. 이 숫자가 그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죠. 올리베이라의 이번 시즌 기대도움, 그러니까 XA 수치가 무려 1.42에 달했어요. 이건 그냥 어시스트 개수가 아니라 그가 만들어낸 공격 찬스의 퀄리티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거든요. 말 그대로 공격의 윤활유 역할을 하던 핵심 부품이 그냥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50.0%에 달했던 그의 엄청난 드리블 성공률 또한 이제는 기대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공백은 결국 고스란히 중앙에 있는 안소니 카세레스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엔 웨스턴 시드니 쪽을 볼까요? 이쪽은 뭐랄까 우측 방어벽이 붕괴됐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 수비수인 에이단 시몬스가 허벅지 수술로 시즌 아웃이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선수 한 명 빠진 게 아니에요. 대체 자원인 필립 칸카르가 메가서의 빠른 윙어를 막으려고 측면으로 끌려 나가는 순간 중앙 공간이 이 그림처럼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질 위험이 아주 큽니다. 심지어 이미 조리 텐드릭스가 이탈하면서 중원 보호막도 헐거워진 상태에서 말이죠. 자, 그럼 이 결장자들이 만들어낸 전술적인 체스 게임 그리고 미스매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과연 경기를 결정지을 선수와 패턴은 무엇일까요? 메가서의 엑스팩터, 미첼 두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숫자들,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미첼 두크는 과거 웨스턴 시드니에서 54경기에 나와서 24골을 터뜨렸던 그야말로 상징적인 공격수였어요. 친정팀을 상대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동기부여는 최고조에 달해 있겠죠. 그리고 이 동기부여가 그냥 감성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데이터가 이걸 완벽하게 뒷받침해요. 에이단 시몬스가 없는 웨스턴 시드니 수비진은 크로스를 너무 쉽게 허용하는 경향이 뚜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듀크의 압도적인 피지컬을 활용한 박스한 장악력, 이게 득점으로 연결될 확률이 통계적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결정적인 전술적 미스매치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메가서의 주 공격 패턴은 측면을 허문 다음에 안으로 내주는 컷백에 특화되어 있어요. 반면에 웨스턴 시드니는 풀백들이 공격에 나갔다가 복귀하는 속도가 느려서 지금 이 붉게 빛나는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 계속해서 노출하거든요. 여기가 바로 메가서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될 지점입니다. 자, 이제 오픈 플레이가 아니라 경기의 흐름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변수죠. 세트피스와 보이지 않는 수비 균열에 대한 데이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너킥과 제공권부터 한번 보시죠. 데이터는 아주 명확합니다. 메가서는 홈에서 경기당 평균 8.4개에서 많게는 9.0개까지 코너킥을 만들어내요. 반면에 웨스턴 시드니는 6.0개 미만에 그칩니다. 세트피스 기회를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에서 홈팀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회를 살릴 자원도 충분합니다. 메가소에는 듀크나 우스코크처럼 제공권의 핵심 자원들이 버티고 있거든요. 반면에 웨스턴 시드니는
지역 방어를 쓰는 세트피스 수비에서 뚜렷한 허점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 실점보다 더 무서운 건 이 기대 실점, 즉 XGA 데이터입니다. 메가서는 상대에게 허용한 슈팅의 퀄리티를 따져봤을 때 한 1.34골 정도만 내주면 되는데 실제로는 1.8골이나 먹히고 있어요. 이건 찰나의 집중력이 부족해서 안 먹어도 될 골을 내준다는 증거죠. 웨스턴 시드니는 더 심각합니다. 수비 구조 자체가 무너져서 상대에게 아예 빅찬스를 허용하는 비율이 리그 최상위권이에요. 그럼 최후방의 안정감은 어떨까요? 메가서의 필립 크루토는 90분당 1.35골을 실점하면서 시즌 막바지에 피로가 누적된 모습, 그리고 그 때문에 반응 속도가 좀 저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웨스턴 시드니의 로렌스 토마스는 90분당 1.17골만 내주면서 팀의 수비가 무너지는 속에서도 정말 영웅적인 선방을 보여주고 있죠. 골키퍼 개인 기량만 딱 놓고 오면 원정팀이 아주 근소하게 앞선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어쩌면 가장 흥미로운 데이터일 수 있습니다. 양팀의 수비 조직력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마법처럼 무너지는 특정 시간대, 제가 데드 포인트라고 부르는 구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주목해 주십시오. 메가서는요, 전반 실점의 80%를 31분에서 45분 사이에 허용합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시간대는 바로 후반 61분에서 75분 사이. 이 구간의 실점 비율은 거의 100%에 육박해요. 얇은 스쿼드 때문에 체력이 방전되기 시작하는 바로 이 시점이야말로 웨스턴 시드니가 골을 노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경기장 외부의 변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심의 성향, 그리고 스마트머니가 보내는 시장의 시그널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번 경기 주심은 다니엘 엘더입니다. 이 숫자 0.50이 그의 성향을 딱 정의합니다. 경기당 평균 0.50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두 경기 중 한 번은 반드시 페널티킥을 선언하는 PK 제조기라는 뜻이에요. 거친 수비를 하는 두 팀의 특성상 이 PK가 승부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시장의 판단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순위 차이가 꽤 나는데도 불구하고 메가서 승리배당 2.23과 웨스턴 시드니 승리배당 2.40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건 시장이 메가서의 후반 체력 저하를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2.5골 오버배당이 1.46으로 아주 낮다는 점. 시장은 양팀의 수비 붕괴와 PK 변수가 합쳐져서 다득점이 나올 거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든 데이터를 종합한 최종 결론입니다. 전반전은 메가서가 주도하면서 선제골을 터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후반 60분 이후 데드 포인트에 진입하면서 웨스턴 시드니의 맹공에 시달릴 거예요. 여기에 다니엘 엘더 주심의 PK 변수까지 더해져서 아주 치열한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데이터가 가리키는 가장 확률 높은 시나리오는 메가서의 2대1 승리 또는 2대2 무승부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기반의 최적 추천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양팀 총 득점 2.5골 오버. 둘째, 양팀 모두 득점. 후반전 수비 붕괴라는 트렌드와 PK 주심의 성향이 이 두 가지 결론을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